김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다. 할 일을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사석에서는 4월 10일 이후 내 정치적 인생은 험한 길이 될 것 같다. 사실 여권에서 대통령과 뭐 야권도 아니고 여권에서 싸운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 장래가 아주 험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악화가 된 것은 뭐 명품백 사건 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른바 이 친윤 주류 세력들이 공천에서 떨려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는 데는 또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호가호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정보도 잘못 전달하고 저 사람이 자기 정치합니다, 자기 세력을 지금 신기해서 사천을 하고 막 이렇게 전달해 준 걸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런 세력부터 대통령이 먼저 척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들어요. 그것도 이제 옳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분.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3일 됐잖아요. 예. 팔도 돌았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좀 없어져요. 그러면서 또 공천에 있어서는 윤심 공천이 아니고 이제 독자적 공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독자적 공천이 자기 편을 줄 세우는 공천이 아니고 승리를 하기 위한 공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심 공천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낙하산 공천, 그렇죠. 그 검사 공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조화롭게 잘 가야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내세운 프레임이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에요. 수직적 당청 관계 아닙니까? 당정 관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이걸 뭐 좀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23일 동안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독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었죠. 그리고 아마 윤심이나 윤 쪽 입장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미리 좀 이 얘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불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년 절반도 안 지났는데 그렇죠. 권력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그러면 있죠. 지나 이기나 똑같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윤을 해야 하고 총선에서 이겨서 그다음에 윤 대통령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게 많거든요. 예. 그럼 총선에서 이겨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간혹 본인의 심기 그런 게 좀 건드렸다 하더라도 소통을 하고 이걸 잘 풀어나가야지, 이걸 뭐 약간 검사 스타일로 너 그만둬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잘 극복을 하면 이제 한동훈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번 총선 가치로 아주 중요한 총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정면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총선에 졌다 하면은 그건 뭐 늘 얘기한 대로 식물 대통령이고 마지막 임기까지 멱살 잡혀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명품백이고 무엇이고 나를 받고 가라. 그래요.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한동훈도 이기는 거고 윤석열도 이기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이기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고 박사님의 대통령실 고문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제 총선이 이제 8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이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놓고 이제 강서 보궐선거에서 대패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보약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번 것도 사실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봉합을 좀 잘 해야겠죠. 예, 봉합이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을 사퇴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은 뭐 긴급 의총도 열고 해가지고 뭐 목소리가 터져 나올 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뒤흔들려서 이제 긴급 의총이거든요. 네. 이제 TK 의원들이 미리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모여서. 그렇겠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긴급청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긴급청에서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상정할 수 있어요. 세 가지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임. 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공격을 처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난상 토론하고 끝내. 누구한테 신임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요, 이렇게 저렇게 못해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가버린다 그러지. 또 어느 한쪽에서는 낙마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점쳐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쪽 세력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지만,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 영남 쪽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도 자기들은 당선되지만 총선에서 승부처는 이 수도권 아닙니까? 이쪽 사람들이야 정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낙마를 했다고 한다면 거의 뭐 전패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물러나고 사퇴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00석 이하를 얻을 가능성이 커요. 100석 이하도 얻을 수 있어요. 80석 이하 되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야당이 가져가잖아요. 윤 대통령이 탄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했지. 헌법 개정하고 끌어낼 수 있어요. 예. 그걸 조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식을 해야죠. 그게 실현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기를 불편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행태로 계속하면 결국 헌법 개정 되고요. 탄핵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기도 끝내버릴 수 있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인식을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도 6.29 선언을 사실은 전두환이가 다 만들어준 걸 짜고 치는 고스톱 본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좀 어설프기는 한데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긴장 관계를 조성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총선의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해야 총선의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싹 이 한동훈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수습을 하는 그런 쪽에 약속 대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속 대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풀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보기에는 어설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실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알 길은 또 몰라요. 저도 약속 대련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그 부분을 많이 눈여겨봤거든요. 예.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한동훈 장관이 출근하면서도 하는 표정 굉장히 굳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짜고 치는 곳은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겠고 같이 만나서도 나 사퇴하겠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정면 충돌이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이게 그렇게 안 갈 수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부드럽게 하고 어느 한쪽이 딱 하면서 대충 이렇게 굴러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얘기만 보니까 이제 정면 대결, 진검 승부 같아요. 그럼 보면 이건
이준석이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은 아니다. 사람이 이제 표정에 보이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한밤중에 막장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을 한다면은 여권 자체가 공멸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파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수 우파라든가 우리 국민들도 지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앞서도 김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해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는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좀 만나서 뭐 외부 세작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간신들 얘기 듣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무슨 오해가 있으면 풀고, 두 번째는 이 명품백 사건 문제에 대해서 이왕에 이제 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언급을 했다든가 발표를 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서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든 뭐 성명을 하든 뭘 해야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옆에서도 끼어들지 말고요. 특히 친윤 세력들이 끼어들면 안 되고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만난다고 봐요.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뭐 그렇게 수직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총선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명품백과 관련해서 설득을 해야죠. 이건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고 친윤 세력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이 명품백 과정에서 이게 몰카고 함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일단락 짓고, 첫째. 두 번째, 공천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윤신공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윤신공천이 안 된다,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공천이 돼서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의 국정을 우리가 정말 충실히 떠받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윤인은 그런 서로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그렇습니다.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우선 두 분의 지금 당장의 목표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총선 승리 아닙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처럼 갈등으로 가면 그건 패배하고 파국으로 가는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말이죠. 12월 29일에 그 비대위 출범 때 그때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권력 암투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지금 없다. 궁중 암투하고 연행하는 그런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사극은 최수정한테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권력 암투가 벌어진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님이 해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견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궁중 암투에다가 사극 같잖아요. 그럼 사극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는 이제 최수종 사극 찍는 드라마 배우들이 찍어야지 왜 정치인 그것도 뭐 여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구청장 그 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은 다 옳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도 뭐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국민 여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대통령실이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섭섭한 것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대의를 위해서 그 소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버리고 저거야 우리가 강서 보궐선거에서 대참패했잖아요. 저거야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정말 진언하는 그런 충실한 참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태우 후보를 거기 공천했겠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마치 공익제보자처럼 포장을 하면서 나가서 뭐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당선 무효된 지 며칠 되도 않은 사람 갖다가 공천해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좀 소통 많이 해야 하고 주위에서 아부하는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주 만나서. 아무튼 이번 일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총선 승리로 또 한 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